이제 보기에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높이부터 해서 시작되는 삼각함수의 활용. 삼각함수는 아니죠. 자식님들한테는 삼각비의 활용인데, 지금까지 수업들이 내용 정리들을 선생님이랑 내가 얘기한 대로 잘 정리를 해왔으면 딱히 따로 외우거나 할 게 없습니다. 없어야 정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은 이걸 일일이 다 외워서 나는 잘 외우고 기억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3 졸업할 때까지 외울 수 있어요. 그럼 외우시고요. 알겠죠? 자, 우리가 삼각 B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했던 내용들은 제일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했었죠. 그죠? 직각삼각형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를 A, B, C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각 A의 크기를 세타도라고 하고요. 마주보고 있는 변 길이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할 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했습니다. 사인 세타는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빗변분의 밑변,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밑변분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처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반지름 1이 되는 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2 때 배웠던 삼각형의 닮음 조건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고요. 여기가 빗변의 길이가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빗변의 길이가 a. 그럼 이 두 직각삼각형은 닮은 비가 1대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점이 하나 있을 때 이 점의 높이에 해당되는 것, 즉 y좌표에 해당되는 게 사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점을 생각했을 때 이 점의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닮은 비가 1대 a니까 그러면은 1일 때 사인 a였으면 여기는 a일 때는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마찬가지 1대 a라는 길이 b 닮은 b니까 1일 때 코사인 세타였다면 여기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왜요? 이러면 원래대로 하면 니네가 이제 닮은 b를 다 배웠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지만 한 번 정도만 해보면 두 삼각형의 닮은 b에서 여기를 꼭지점을 일단 붙여볼게요. A, B, C, D, E입니다. 닮은 B가 1대 A죠. 는 코사인 세타 대 아이고 5를 하나 더 붙여버렸다. 자, 코사인 세타 대 A 긴 쪽에 해당되는 게 선분 AE입니다. 그지? 그러면 선분 AE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사실 이거를 꼭 이렇게 비례식을 써서 정리를 해야 될 때는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탄젠트는 밑변이 1이 되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탄젠트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번에도 직각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닮음이 되면서 있고요. 이번엔 밑변의 길이가 1입니다. 그리고 큰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a라고 할게요. 역시나 닮은 비는 1대 a입니다. 그죠?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1일 때의 높이를 탄젠트라고 한다 그랬죠? 이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a 배가 됐으니까 요 닮은 삼각형의 높이는 a 곱하기 탄젠트 세타죠.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 겁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1일 때의 높이를 사인, 빗변의 길이가 1일 때의 밑변을 코사인, 밑변의 길이가 1일 때의 높이를 탄젠트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에서 하나도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추가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장황한 설명들은 바로바로 지나갑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해가지고 단원 안에서 외울 내용을 뒤지게 늘려봤자 결국은 니들 손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1번에 다음 그림의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시의 크기가 38도, BC의 길이가 8일 때 x-y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현재 직각이라는 각도가 여기 있습니다. A 쪽이고요. 위에 있어요. 그럼 이게 빗변이죠. (38도라는) 각에 대해서 직각의 높이는 38도를 마주보고 있는 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x예요. 그럼 얘는 x는 빗변의 길이가 1이면 사인인데 빗변의 길이가 8이 됐으니까 8 곱하기 사인 38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8 곱하기 문제 조건에서 사인 38도가 0.62라고 했죠. 그 다음에 y가 38도라는 각에 대해서 밑변입니다. 그죠? 따라서 빗변 곱하기 코사인 38도가 돼요. 문제 조건에서 코사인 38도는 0.79라고 했죠. 문제에서는 뭘 하라 그랬냐면은 y 마이너스 8 곱하기 0.79인데 선생님이 8.79라고 적어놨네. 아이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대부분 인수분해를 배워놓고 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수의 활용도 배워놓고 그죠? 써먹질 않아. 그 단원이 지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지나가면 갈수록 자꾸 까먹는 거야. 대부분 이렇게 계산하지 않니? 0.6에다가 곱하기 8 해가지고 8이 16이고 6, 8에 48이니까 49고 소수점 2개. 그 다음에 y는 0.79에다가 곱하기 8이고 8, 9, 72고 8, 7, 56이니까 63이고 소수 2개. 그러면 6.32에다가 빼기 4.96을 해갖고 여기서 나오는 게 봅시다. 1. 얼마면 되나요? 2, 3, 8이면 되나? 자, 이렇게 계산을 해요. 뭐 이렇게 계산을 틀린 건 아니에요. 인수분해를 안 배운 생키들이면 이렇게 풀어도 이해를 해. 자,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y-x지. 그러면은 여기가 8 곱하기 0.79에다가 빼기 8 곱하기 0.62고 8을 묶어내고 나면 0.79에다가 빼기 0.62입니다. 그지? 그럼 얘는 8 곱하기 0.17이죠. 그럼 8, 7, 56, 8, 1은 8이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빼기 미안해. 빼기를 잘못해놨네. 6이죠. 다시 풀면서 검산이 되다니. 자, 8, 7, 56이고 8, 1은 8이니까 1.36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를 배웠고 공통인 거 묶어내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인수분해 끝단원에 니네가 분명히 수에서 인수분해 수의 계산에서의 인수분해 활용을 했단 말이야. 그지? 배웠으니까 배운 건 써먹어요. 알겠죠? 단적으로 이 문제 하나를 새로 쓰기를 해서 계산을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이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근데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앞에 이렇게 푸는 생키들은 그냥 수학 단원을 수학처럼 공부하지 않는 거야. 그냥 그 단원 안에서만 외우고 그 단원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꺼낼 생각을 안 해. 그게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만을 놓고 풀면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수학을 공부하는 태도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알겠죠?